여러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방 참소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다음 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한 시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은퇴 후 맞닥뜨린 깊은 공허함, 마침내 새로운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주인공, 칠순의 박민석 씨.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기술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40년간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죠. 그의 땀과 노력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거대한 빌딩이 되었고,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삶의 기반은 은퇴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큰 허전함일 줄은 몰랐습니다.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그를 찾는 전화가 빗발쳤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거친 현장의 소음마저 그리워졌습니다. 그의 세상은 마치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지. 평생 일만 했으니까 좀 쉬자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 땀과 흙먼지로 뒤덮였던 내 손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빈손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싶었지. 그의 마음에 켜켜이 쌓인 외로움은 마치 깊은 겨울밤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절망감은 그의 삶의 모든 활력을 앗아갔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은 단단한 빌딩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봉사활동 안내문을 민석 씨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이거라도 한번 가봐요.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는데 당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래요. 민석 씨는 처음에는 귀찮은 듯 안내문을 받아들였지만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새벽, 그는 안내문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홀몸 어르신 무료 급식소라는 문구에 머물렀습니다. 이른 아침, 민석 씨는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어색하게 봉사활동 장소로 향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봉사활동. 그곳은 낡고 소박한 건물에 자리한 행복 나눔 급식소였습니다. 민석 씨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봉사자들의 미소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특히 급식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70대 할머니, 봉사자 정숙 씨의 밝은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처음엔 나 혼자 동떨어진 섬처럼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나는 괜히 쌀가마니만 묵묵히 옮겼지. 그때 정숙 씨가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칼 잡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참 오랜만이었어. 선생님, 힘 빼고 이렇게 살살요. 어차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실 건데 모양이 좀 삐뚤삐뚤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정성이지. 와, 그 말을 듣는데 쿵 하고 뭔가에 맞은 것 같았지. 정숙 씨의 말처럼 그의 거친 손이 서툰 솜씨로 삐뚤삐뚤하게 채소를 다듬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팡이를 짚거나 허리를 굽힌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셨습니다. 민석 씨는 그들의 식판을 채워드리고 자리에 앉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나한테 아이고, 훤칠한 젊은이가 와서 반갑네. 자네 덕에 오늘 점심이 더 맛있겠구먼 하고 말씀하셨어. 내 나이가 70인데 젊은이라는 말을 들으니 괜히 쑥스럽고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퍼준 국 한 그릇에 그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의 눈빛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지. 그게 어떤 거냐면 마치 다시 숨을 쉬게 된 것 같았어. 잊고 살았던 내 삶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였지. 민석 씨는 급식소 봉사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겨울을 지나며 급식소 건물이 낡아 비가 새고 있었고, 낡은 부엌 시설 때문에 봉사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이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민석 씨는 급식소의 낡은 건물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찬바람이 들이치는 창문, 삐걱거리는 문.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연장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슨 망치와 톱, 그리고 닳고 다른 줄자가 그의 손에 다시 쥐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빌딩만 지어왔어. 오로지 높고 튼튼하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물을 지었지.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었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었어. 비 새는 지붕을 막고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게 창문을 고치는 일. 그게 진짜 집을 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민석 씨는 홀로 급식소의 지붕에 올라가 낡은 기와를 걷어내고 틈새를 메웠습니다. 낡은 부엌의 싱크대를 뜯어내고 새로운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그의 낡고 거친 손놀림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능숙하고 거침없어졌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고 그는 그 땀방울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느꼈습니다. 그의 낡은 손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을 통해 급식소는 다시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했고 어르신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자네는 정말 귀한 재능을 가졌구먼 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민석 씨의 봉사활동은 급식소를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경로당의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망가진 보일러를 수리해주고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 담벼락을 튼튼하게 보수해주는 등 그의 재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맥가이버로 불리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꼬마가 나한테 와서 아저씨, 우리 집 강아지 집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고 묻더라고. 아저씨라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났지. 내가 이제 누구에게 아저씨라고 불릴 만큼 젊어진 건가 싶어서 그 꼬마를 위해 튼튼한 강아지 집을 만들어줬더니 꼬마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나한테 뽀뽀를 해주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빌딩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구나 싶었지.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이제 낡은 앨범 속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현재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지은 건물을 보며 이게 다 내 손으로 만든 거야 하고 뿌듯해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내가 고쳐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내가 만든 벤치에 앉아 깔깔 웃는 아이들을 보면 그게 진짜 행복이야.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 내 낡은 손이 누군가의 미소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진짜 의미였어. 민석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높은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작은 행복을 함께 짓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낡은 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를 짓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눔과 봉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잃어버렸던 재능과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는 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낡은 손들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